자, 오늘은 문자와 식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수화식 단원 배우기 전에 1학년 때 배웠던 문자와 식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을 문자와 식, 작은 제목으로 수를 문자로 바꾸면 산수가 수학이 된다 라고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주로 숫자들끼리의 계산만 공부하는 데 비해서 중학교에서는 주로 숫자를 대신하는 문자로 수학을 공부하기 때문에 초등학교 때보다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가 하는 역할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서 수학 공부가 출발하게 됩니다. 수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문자가 하는 역할을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됩니다.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아래와 같이 점을 찍어 나간다. 12단계에 있는 점의 개수는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하나하나 세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계에 따라서 점들이 변하고 있으니까 직접 세보도록 하죠. 그래서 한 개, 그죠? 1단계에서는 한 개, 점의 개수가 한 개, 2단계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3단계에서는 여기까지 셌으니까 그죠? 다섯 개에다가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 자, 이런 식으로 세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자연스럽게 지금 원래 셌던 거에서 더해지는 점의 개수를 세보면 4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을 관찰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13개가 되겠죠. 13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12단계를 차근차근 세면 되겠지만 이렇게 세는 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산수에 불과합니다. 산수. 직접 세는 게 아니라 이제 얘를 추론을 해서 n단계에 있을 때는 몇 개냐, 그러니까 12단계에서는 몇 개냐, 이거를 더 빠르고 정확하게 세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수학을 하기 위해서 수학 문제로 바꾸기 위해서 이 점의 개수를 다시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는 1이고요. 그죠? 2단계에서는 1 플러스 4. 그죠? 3단계에서는 1, 4를 두 번 더하면 되고요. 그죠? 4단계에서는 1에다가 4를 세 번 더하면 됩니다. 자, 이제 자연스럽게 똑같은 수를 이렇게 계속 더해 나가는 애들은 이거를 4, 8, 12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구구단을 써서 곱셈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되죠.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4가 두 개 있으니까 2, 4, 8 이렇게, 요거는 4가 세 개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줄 수 있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12단계에서는 1, 여기 1하고 4는 변하지 않죠? 1하고 4는 변하지 않고 여기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단계에서는 4가 몇 번 더해지게 되느냐? 11번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45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여기서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12단계에서 있는 점의 개수는 이게 단계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손으로 충분히 셀 수 있는 단계에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2001번째, 2000번째, 뭐 100번째, 200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숫자가 변하게 됨에 따라서 변해지는 관계를 잘 알아두면 더 큰 숫자가 나왔을 때에도 굉장히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12단계 여기 변하는 여기 있는 요 숫자 대신에 n단계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n단계. 그러면 마찬가지로 1하고 4하고 여긴 변하지 않고요. 여기가 이게 얼마가 곱해지는가? 다르게 얘기하면 4를 몇 번 더하면 n단계가 되는가를 살펴보면 되겠죠. 이 또한 가만히 살펴보면 2일 때는 한 번 더 했고요. 3일 때는 두 번 더 했고 4일 때는 세 번 더 했으니까
여기 12일 때는 11번. 그러니까 여기서 관계를 살펴보면 되겠죠. 이게 나중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함수 개념이니까 잘 기억을 해두세요. 지금 n단계니까 여기 있는 것보다 하나 적은 수. 그러니까 여기는 n이라는 숫자보다 하나 적은 수.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n단계에 있는 점의 개수를 세는 방법을 완벽하게 찾았기 때문에 이제 n이 얼마가 되어도 예를 들어서 101번째는 얼마냐? 그럼 여기 n 대신에 101번째를 100일이라는 숫자를 넣어서 금방 401임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된 것에 대한 어떤 식을 찾으면 이게 일종의 뭐가 되냐면 공식이 되는 거죠. 공식. 그래서 우리가 산수로 계산해서 일일이 세는 것을 굉장히 번거롭게 생각해서 문자로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되면 아주 간결한 식으로 이렇게. 문제는 이 식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식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굉장히 어려운 식이 되지만 이 식이 왜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사람에게는 이거보다 더 유용한 공식이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수학 공부하면서 반드시 알아둬야 될 아주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복잡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문제인데 아래와 같이 다각형 모양으로 점을 늘어 놓을 때 나오는 수, 점의 개수를 이걸 다각수라고 합니다. 다각형이니까 다각수.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애는 당연히 삼각형 모양으로 늘어났으니까 삼각수가 되겠죠. 삼각수. 두 번째 있는 애는 사각수 이렇게 부릅니다. 뭐 자연스럽게 오각수, 육각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삼각수 이것은 이제 여기 낮은 단계에서는 아까 앞에서 마찬가지로 세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세 개, 그죠? 네,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여섯 개. 마찬가지 여섯 개에다가 그 다음에 늘어나는 애가 네 개가 늘어났으니까 네 개. 그러면 얘는 10개가 되겠죠? 10개. 자, 이런 식으로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10단계면은 점이 몇 개냐? 이게 이제 삼각수의 10번째 삼각수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10단계는 차례대로 해서 10줄을 만들어 놓고 해주시면 되겠지만 더 많은 단계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n단계에서는 점이 몇 개인가를 세 주게 되면 그러면 그 n 대신에 10이라는 숫자로 바꾸어서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사각수도 그런 식으로 세 나가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과제로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사각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사각형 모양으로 있으니까 지금 쉽게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1, 그 다음에 여기 4인데 두 개가 두 개 있으니까 2 곱하기 2. 그죠? 요거는 세 개가 세 개, 3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해서 세셔도 되고요. 세셔도 되고. 그러면 사각형 모양은 워낙 유명해서 쉽게 구하지만 오각수가 됐을 때 구하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요 사각수는 요렇게 세셔도 돼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잘라서 사각형은 삼각형 두 개로 자르면 되니까 이렇게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각형 모양은 또 삼각형으로 잘라서 구하면 되기 때문에 또 오각형도 잘 자르면 삼각형으로 자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삼각수를 잘 세게 되면 그러면 이때 삼각수를 구할 때 나오는 공식을 가지고 사각수도 만들 수 있고 오각수도 만들 수 있고 육각수도 만들 수 있고 나아가서 뭐 n각수도 또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게 바로 수학입니다. 제일 간단한 거를 가지고 아주 복잡한 것을 세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이게 수학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에 대한 지금 삼각수 n단계 이거는 아주 유명한 문제니까 한 번씩 찾아보시고 지금 이 영상에서 다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남겨두고 나중에 다각수 부분은 따로 정리하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냥 10단계만 잠깐 답을 알려드리자면 10단계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단계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 10단계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10까지 더하면 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문제 가우스 찾아서 검색해 보시면 금방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다. 이건 이제 n 단계에 있는 삼각수를 구하는 공식은 사실은 이건 뭐 중학생이 아니라 이제 고등학교 때 본격적으로 배우는 건데 미리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적어 봤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한 번씩 세 보시고 잘 셀 수 있는 사람은 세 보시면 되고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여기 다각수를 검색하시면 선생님 블로그에도 있으니까 한번 한 번씩 이해해 보려고 노력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좀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다각수 이쪽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이 흘러버렸는데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덧셈을 간단히 하는 것이 곱셈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A라는 수를 4번 더하게 되면 이거는 A를 4번 더한 거니까 4 곱하기 A. 우리 1학년 때 배웠죠? 곱셈은 이제 생략을 하고 이렇게 쓰기로 했죠. 그래서 지금 A가 4개다 이런 표시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앞에 붙어 있는 이 숫자는 A의 개수라고 부르는 숫자죠. 그죠? A의 개수. 이 개수가 자연수인 경우라면 이거는 곱해진이 아니죠. 더해진. 그죠? A라는 수가 더해진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죠? A가 더해진 개수를 개수로 쓴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정확한 의미를 파악한 게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A를 3번 더했다. 그럼 얘는 자연스럽게 3A가 되죠. 3A. 자연수인 요 개수는 A가 3번 더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를 4번 더한 것과 3번 더한 것을 다시 더했다. 그러면 이건 자연스럽게 7A가 되죠. 7A.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덧셈을 간단히 하기 위한 셈으로 곱셈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는 이제 1학년 때 배운 거고 1학년 때 이거와 같이 거듭 제곱이라는 것을 배웠어요. 거듭 제곱은 또 어떤 거냐? 이거와 똑같은 개념인데 이제 곱셈을 간단히 하는 것이 거듭 제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얘기했었죠, 그죠? A를 이렇게 3번 곱했다. 그러면 요거는 이것도 3A라고 쓰면 여기 있는 3A랑 이거는 구별할 수가 없으니까 이때는 3을 어디다 쓰냐면 그죠? 여기다가 자그맣게 써주고 요거 지수 얘는 밑에 있으니까 밑이라고 얘기하죠. 밑. 그래서 곱셈을 간단히 하면 얘는 거듭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뭐 당연히 이제 마찬가지 A 이렇게 해서 자 이런 것이 m개가 있다. 그러면 얘는 자연스럽게 A의 m제곱 이렇게 쓸 수 있죠. A의 m제곱. 그래서 요 지수가 자연수인 경우에 자연수 지수는 밑에 있는 수가 곱해진 개수다 이렇게 이해하면 중학교 수준에서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지수를 이번에 이제 배우는 단원에서는 지수를 서로 계산하는 법칙 이런 거. 그래서 첫 번째가
a의 세제곱 곱하기 a의 4제곱 이런 거 하는 거죠. 이거는 지금 a 3번 곱한 것을 a 4번 곱한 것을 같이 곱했으니까 전부 몇 개가 되냐면 7번 곱한 거죠. 7번. 예. 근데 이 7은 어떻게 해서 나온다? 예, 이렇게 지수끼리의 덧셈으로 계산을 해주면 구할 수 있다. 그죠? 그죠? 학생들이 헷갈리는 게 이게 여기 곱셈인데 지수끼리는 덧셈이 되는 거죠. 덧셈.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과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곱해진 개수니까 정리해보면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 여기 m에는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a의 m 플러스 n 이렇게 된다. 여기 곱셈이었었는데 이게 이 뜻을 잘 모르는 학생들은 여기 곱셈이었었는데 왜 갑자기 덧셈이 될까? 이렇게 해서 여기를 곱하고 막 이러는 일을 벌이게 되는데 그러시면 안 되죠. 여기 곱셈인데 여기 있는 애는 이제 덧셈이 됩니다. 이런 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면 수학이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정확하게 자연수 지수는 밑에 있는 수가 곱해진 개수다 이런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a의 개수는 a가 더해진 개수고요. 자연수일 때, 그죠? 그다음에 자연수 지수인 경우에는 밑에 있는 수가 곱해진 개수. 그죠? 여기 위에도 자연수라고 좀 접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a의 자연수 개수는 a가 더해진 개수를 나타내고요. 그다음에 자연수 지수인 경우에는 밑에 있는 수가 곱해진 개수를 나타낸다. 정확하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수표가 한 장 있습니다. 수표. 얼마짜리죠? 10만 원짜리. 자, 이 10만 원짜리가 10장 있으면 그러면 얼마죠? 100만 원이죠. 그죠? 10만 원이 10장이 있으니까 100만 원 되겠습니다. 100만 원. 이렇게 장수가 작을 때, 돈이 적을 때는 이것도 많은 돈이죠. 중학생에게는 10만 원짜리가 10장 이렇게 있으면 100만 원 이렇게 계산할 수 있지만, 자, 그러면 이 10만 원짜리가 10만 장 있으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그지? 그래서 10만 원짜리가 100장 있으면 얼마인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하려고 하면 이게 상당히 좀 귀찮다라는 거죠. 귀찮습니다. 이게 차근차근 해보면 되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라 그러면 이제 10만 원, 10만 원 지금 공이 몇 개 붙었나요? 5개 붙어 있죠, 그죠? 예. 자, 10만 원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건 10이 5개 곱해진 거니까 이렇게 쓰는 게 더 간결하기도 하고 다루기도 편하고 계산하기도 편하게 만드는 거라는 겁니다. 자, 10만 원이, 그죠? 10만 원이 100장 있다. 10만 원짜리 수표가 100장 있다. 그러면 100장은 10의 제곱으로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10만 원짜리가 100장 있으면 10만 원짜리가 100장 있으면 10만 원짜리가 100장이 있다라고 쓰시면 되니까 요거는 10의 7제곱 이렇게 돼. 10의 7제곱. 그럼 이제 공이 7개면 얼마인가? 이것만 이제 잘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죠? 아까 얘기한 대로 10만 원짜리가 10만 장 있으면 10만 원짜리가 10만 장 있으면 이러면 10에 이렇게 돈이 많으면 좋겠죠. 그죠? 10의 10제곱. 자, 그런데 뭐 이렇게 그냥 원래 수학에서는 뭐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쓰시면 되는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이제 10만 원이냐, 100만 원이냐, 1000만 원이냐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요걸 이게 단박에 알아야 되겠죠? 이거 공을 10개 해놓고 공이 많네, 그죠? 자, 그럼 10개죠, 그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그죠? 여기 억이니까
100억이 되겠네요. 100억. 그죠? 100억. 10억, 100억. 100억이 되는데 이렇게 세려면 지금 공이 그나마 10개밖에 안 되니까 그냥 세시면 되지만 이것 또한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를 부르는 이름을 기억을 해두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로 동양에서는 수표에서는 지금 여기 세 자리마다 이렇게 점을 찍고 있지만 동양에서는 숫자를 읽을 때 네 자리씩 끊어서 읽으면 됩니다. 네 자리씩 끊어서 이렇게 네 개씩. 그래서 공이 4개 붙어 있으면 10의 4제곱이면 10의 4제곱이면 이거 만이 되는 거죠. 만. 그죠? 만. 그다음에 10의 8제곱. 공이 8개면은 이게 억 이렇게 됩니다. 억. 그럼 여기가 억이 되니까 100억 이렇게 100억 이렇게 하면 되죠. 자, 그러니까 결국 10을 4번, 8번 이렇게 곱하는 애들의 단위를 외워두면 그러면 숫자를 좀 빠르게 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냐 그랬을 때 수학 시간에는 그냥 10의 10제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면 또 못 알아듣는 사람들 생길 수 있으니까 10의 10제곱은 100억입니다 이렇게 단번에 알아내시려면 이렇게 끊어서 읽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 블로그에도 정리를 했는데 이게 10의 4제곱, 10의 8제곱, 어디까지 아시나요? 12제곱, 그 다음에 10의 16제곱, 10의 20제곱, 이런 식으로 쭉 나가겠죠, 그죠? 뭐, 끝까지 뭐, 아시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만, 억, 그 다음에 뭐죠? 만, 억, 조입니다. 조. 그죠? 우리나라 예산은 뭐 한 60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조. 아주 큰 숫자죠. 그죠? 조보다 더 큰 거는 경입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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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같은 나라는 뭐 경 단위가 되겠죠. 그죠? 우리나라보다 훨씬 돈을 많이 큰 나라는 돈을 많이 쓰게 되니까 그죠? 예산 같은 거 보면 경. 그다음에 해. 예. 물론 이 위로도 있습니다. 예. 위로도 있는데 거기까지 뭐 외우시면 좋고 거기 위로는 그냥 10의 몇 제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뭐 수학 시간에 이거를 얼마냐 이렇게 읽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10의 20제곱이다 이렇게. 근데 뭐 그냥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만억 조까지는 좀 알아두면 좋겠죠. 만억 조. 욕심내면 경이나 해까지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하게 아주 큰 수를 부르는 이름은 10의 68제곱까지 있어요. 10의 68제곱 단위로. 이게 뭐 불교 경전이나 이런 데 나오는 단위인데 이게 무량대수 이렇게 있습니다. 무량대수. 이 사이도 있겠죠. 그죠? 그거는 한번 선생님 블로그 찾아서 읽어보시면 되고 그냥 검색해 보셔도 됩니다. 수를 부르는 이름 검색해 보시고 외우실 수 있으면 외워두면 어디 가서 아는 체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는 것으로 하고 우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